시가총액률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코스피의 주별 수급과 등락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2주 동안 코스피의 수급과 등락률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3조 3천억 이상을 순매수하며 2.99%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2,800억 순매도에 그쳤으나 코스피 낙폭은 지난주의 상승폭보다 더 큰 마이너스 3.22%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비해 코스피의 낙폭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비록 한 주 동안 2,800억대의 순매도가 나오긴 하였으나 그 전주에 3조 원이 넘는 대량 순매수에 비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주 쉬어가는 수급에 있어 건전한 조정장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지금의 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과도하게 흔들어서 레버리지나 신용거래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개미핥기 혹은 양털깎기가 떠오르는 지난 한 주의 코스피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가총액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의 종목들은 전부 삭제시켰으며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순서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900억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다르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시가총액률이 과도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1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이 15%가 넘는 종목들은 단기 상승하였기에 역시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주간 기준으로 시가총액률이 0.7% 이상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률이 비록 0.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들은 따로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000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들을 따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총률이 0.7%가 못 되는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을 모두 선정하고 났더니 표시한 종목 대부분이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방산주에서 자동차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현대차 3인방 4월 초 중반 이후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악재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급은 분명히 자동차주의 상승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4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코스피는 0.9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순매수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 순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총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삭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시총률이 2.5%가 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률이 2.5%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였다면 그 종목들 역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4주 동안의 누적 자료에서도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최근 4주 동안의 자료에서도 수급 특징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두 달을 의미하는 9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코스피는 0.82%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총률 순서로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절대적인 수급에 비해 시총률 순서로 정리한 것이 훨씬 더 등락률과 상호 유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9주 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순서를 나열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미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급등한 종목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있게 마련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미셀이나 안랩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임에는 분명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적인 수급량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을 보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석 달을 의미하는 13주
13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코스피는 6.35%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적인 수급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총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석 달간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을 살펴보니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주 동안의 누적 자료에서 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지금 표시된 세 종목입니다. 최근 26주, 즉 반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코스피는 3.47% 하락하였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총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의 화면과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은 지난 반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넘게 순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년을 의미하는 52주 동안의 누적 자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는 6.84% 하락하였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화면은 시총률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다른 종목들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다음의 5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수급 여건이 좋은 이 5종목 중에서 최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